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 내용인데, 그 전처리 연산자, 옛날에 제가 한번 그가 연산자를 할 때 우리가, 앞에 요 기호가, 이게 우리 전처리 기호 연산자인데, 우리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어떤 거 있습니까? 프로그램 하기 전에 우리가 include에서 뭡니까, 우리가? 표준 입출력 헤더 요거 할 때 우리가 요걸 쓰죠.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우리가 전처리 연산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처리라고 하는 거 뭡니까? 미리 먼저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프리 이걸 말하는 건데, 자, 이걸 이제 제가 듣는 게 뭐냐면, 옛날에 반전음 길이 입력받아서 원의 면적과 그거 이제 우리 둘레고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본 적 있죠. 그때 우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로 코딩하면 이렇게 그때 코딩했었죠, 그죠? 코딩을 하면. 자, 이렇게 코딩했죠. 자, 지금 원의 둘레를 갖다가 우리가 자, 이렇게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요 R 값을 갖다가 우리가 입력받아서 원의 반지름 넣으면 그걸 받아서 우리 뭡니까? 원의 면적 구하는 거. 우리 원의 면적은 우리 보통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 곱하기 우리가 파이 값. 그 다음에 원의 둘레는 우리 뭡니까? 2파이 R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 보통 보면. 근데 우리 이거 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이제 할 때 보면 우리가 파이 값이 이제 문제인데,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뭡니까? 우리 파이 값이라고 하면 우리 원주율이라고 하면 파이 값은 아직까지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뭐 3.141, 9, 2, 6 쭉 나가는데, 우리 보통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3.4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계산을 했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파이 값이 지금 3.14인데 우리가 파이 값이 우리가 보면 3.14인데, 실제 우리 이제 대학에 와서 우리가 이제 실제 필드 같은 데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외부로 어디 큰 값을 갖다 써야 아주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부품 해서 우리가 로켓 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때는 보면 이 파이 값이 더 뭡니까? 좀 더 정밀한 값이 돼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보통 프로그래머들이 여러 명이 나눠서 하다 보면 파이 값에 대한 정확한 디파인을 해줘야 돼. 어디까지 파이 값을 갖다가 소수 몇 자짜리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거 갖다 정의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코딩했다고 치면 근데 했다가 나중에 우리 이제 파이 값을 갖다가 우리 3.14를 갖다 좀 더 정밀한 값으로 데이터를 해서 3.14159이라고 해보죠. 여기까지 소수 하나, 둘, 셋, 소수 6자짜리까지. 우리 보통 정수형 변수 인티저가 보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소수 어떻게 돼? 우리 플롯이 쓰거나 우리 4바이트가 보통 우리가 소수 몇 자짜리가 6자짜리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자, 요걸 쓴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 값을 다 뭡니까? 다 소스를 값을 다 고쳐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근데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원의 면적과 둘레니까 얘만 고쳐주면 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크다고 할 때는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전처리 연산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코딩에서 실제 우리는 이제 이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다음번에 배우게 될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건데, 함수 배울 때 이게 되게 필요한데,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 전처리 기능은 전처리 프로세스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우리 신경 쓸 수 있겠죠. 자, 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미리 뭡니까?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여기다가 하는 거죠. 먼저. 자, 어떻게? 예를 들어서 define, define이라고 하면 뭘 정의하는 거죠. 뭐를? 어떻게? 파이 값은 우리 3.14159이라고 우리 정의를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갖다 우리 파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원래 옛날에 내가 처음에 3.4였다면, 3.4에서 했다가, 우리가 전처리 전처리 키를 쓰게 되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매크로 상수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뭘로 이제 3.14, 1592로 바꿨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여기 이 매크로 상수 값만 바꿔주면 여기에 참조되는 값들은 다 자동으로 다 그냥 값들이 바뀌게 되니까 뭡니까? 프로그램에서 뭡니까? 이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 파이 값이 들어가는 거는 자동으로 우리 뭡니까? 전부 다 3.14에서 3.141592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전부 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에러가 없이 코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딩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 한번 실제 한번 시도를 시켜보면 자, 요거 우리 이제 원래 있던 거죠. 얘를 갖다 실행을 시키면 자, 하면 이제 나오겠죠. 뭐 반지름을 갖다가 넣으면 원의 면적과 그게 나왔는데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바꿨다는 거죠. 어떻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방금 우리 배운 거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자,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파일을 하고 디파인을 갖다 먼저 전처리 여기가 매크로 상수되는데 3.1415 뭐 92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1호까지 했는데 자, 이렇게 여기 값을 바꿔주면 어떻게 합니까? 요 값이 바로 자동으로 참조되기 때문에 3.14에서 자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뭐냐면 매크로 상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문을 미리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근데 이 디파인문에는 뭐 상수뿐만 아니고 다른 함수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다 미리 사전에 디파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는 거 어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전처리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이 전처리 연산자는 어떻게 자 전처리죠 전처리 연산자 자 그럼 얘는 그럼 어떤 경우일 때 이게 전처리가 그러면 어떤 경우일 때 이게 사용되는 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한번 더 살펴보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 우리 C 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순서죠. 자, 작성하는 순서인데, 우리가 보면, 프로그램 하는 순서인데 보면, 자, 처음에 우리 뭡니까? 여러분들이 코딩하게 되면, 처음에 코딩하면 이게 짜면 어떻게 우리 뭔가 소스 코드 소스 코드, 그죠? 소스 코드 나오는데, 자, 이게 우리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소스 코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이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뭡니까? 뭐를 쓰게 되면, 아까, 우리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뭐 썼죠? 좀 전에.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소스 코드에 우리가 뭘 쓰냐면, 여기다가 우리 앞에다 뭘 썼습니까? 여기다 우리, 자, 요렇게 우리가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꿨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전처리 연산자를 갖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 실제 이게 이제 프로그램, 얘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스잖아요. 프로그램, 처음에 얘를 코딩을 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소스 파일. 이게 .c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두 개 전처리 우리 이 샵이 붙으면 이가 전처리 연산자 이거 그럼 어떤 때 수행이 되는 거냐 이게 이 전체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우리 소스 코드에서 우리 뭔가 .c가 컴파일 되면 뭡니까 오브젝트 파일 .obj가 나왔다가 링크하면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실행 파일 .exe가 나오고 그걸 실행시키면 우리가 현재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이 전처리라고 하는 건 어떨 때 우리가 말 그대로 언제 전처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이라고 하는 이 프리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거냐 하면 여기면 자 여기 요 과정 자 이 프로그램이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여기 우리가 프로세스는 결국에 뭡니까 우리 뭐 하는 거 빌드 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프로세스를 처리
처리하는데 그거 처리하기 전이니까 요까지가 보면 점 C가 되고 소스 코드 그 다음에 요 단계 요 중간에 여기가 뭐랍니까? 뭐 하기 전에 컴파일과 링크를 우리 같이 붙어서 우리가 빌드를 하잖아요. 빌드가 바로 하나 처리하는 우리 프로그램을 갖다 원래 점 C를 갖다가 처리해서 뭘 오브젝트 파일과 그다음에 exe 파일을 만들어내는 이게 하나 처리인데 그 처리 컴파일 하기 전에 뭐가 먼저 실행되는 겁니까? 여기요.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전 처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먼저 뭐를 앞에 얘가 붙어 있는 부분을 먼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먼저 하겠습니까? 먼저 include 뭐 스탠다드 io.header는 헤더 파일을 넣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를 define 뭐 상수 pi라고 하는 거는 뭘로 3.14159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먼저 define을 정의해 놓은 다음에 먼저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integer main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쪽부터 쭉 오면서 이제 컴파일 하면 오브젝트 파일 나오고 링크하면 exe가 나와서 실행이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전에 소스 코드에서 컴파일 되기 그 전 단계에서 먼저 얘네들 앞에 우리가 전처리 연산자가 붙어 있는 그런 일들이 먼저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어디 전? 컴파일과 우리, 그러니까 빌드하기 전에 요 과정에서 요렇게 전처리 연산자가 붙은 일들은 헤더 파일 인클루드 시키고 요렇게 우리가 디파인 했다고 매크로 상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뭡니까? 메인부터 쭉 오면서 프로그램이 이제 컴파일 돼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오브젝트 파일 갖다 나중에 exe 링크해서 exe 만들면 아주 실제 프로그램 실행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프로그램 했는데 아까도 좀 흔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시행됐지만, 자, 여기서 우리 빌드, 자, 프로 하게 되면, 자, 지금 밑에 우리 워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항상 얘를 쓰게 되면 우리 스캔F 때문에 뭡니까? 자, 스캔F는 이게 밑에 지금 워닝이 뜨죠, 워닝, 뭐 뜹니까? 자, 이 함수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unsavable 하게 된 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하라는 거였습니까? 다른 걸 스캔F 언더바 S를 쓰라는 뭐 고려해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뭡니까? 요걸 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책에는 전부 다 지금 스캔F 얘를 우리가 이렇게 S를 바꿔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컴파일해서 하면 이렇게 지금 원행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책에는 언더바 S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 컴파일 했을 때, 이런 워닝이 뜨면, 얘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냐면, define 문으로, 자, 어떻게? 자, 먼저 뭡니까? 자, 뭘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자, 여기 있죠?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얘를 갖다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먼저 뭡니까? define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컴파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번 끊었다 줄래?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밑에 떴던 우리가 컴파일 하게 되면 여기다가 미리 define 해준 거를 자,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만들면 자, 그냥 하게 되면 자꾸 워닝이 뜨죠, 우리가. 자꾸 스캔F가 그냥 쓰게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다시 말하면
언더바 S를 써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가 전처리문을 갖다가 헤드 파일 앞에 위치를, 앞에다가 우리가 위치시키려고 한 다음에 미리, 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뜨는 이 워닝을 갖다가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디파인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컴파일 하게 되면 이제 없어졌죠, 이제. 다시 그런 여기에 대한 스캔F 언더바 쓰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자꾸 뜨는 그런 워닝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파인문을 우리가 잘 쓰게 되면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뭡니까? 상당히 우리가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파인문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처리문이니까 항상 뭐가 실행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여체 전체 빌드가 되기 전에 뭔가들이 다 이것들, 요 연산자가 있는 것들이 먼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걸 갖다 뭡니까? 적절히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훨씬 더 뭡니까? 쉬워집니다. 나중에 또 에러가 적어지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로 든 게 파이 값이죠. 근데 파이 말고 우리가 프로젝트 하다 보면 뭡니까? 다른 우리가 특별한 상수값이 있죠. 그런 상수값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우리가 매크로 상수로, 디파인 문으로 쓰게 되면 프로그램 전체에서 뭡니까? 우리가 뭘 바꾸게 되면 거기가 디파인 문, 여기 값만 바꿔주면 이 프로그램 전체에 있는 값들이 다 우리 자동적으로 바뀌는 그렇게 되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많은 뒤에가 우리 함수 쓸 때도 많이 활용 가능하니까 저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